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하반기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2년 이제 9월 26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전저점을 깼죠. 증시가 오늘 너무나 안 좋고 연중 최저치까지 최악의 또 구간까지 진입을 했고요. 이미 금요일날 예고는 돼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급락을 했고 달러가 너무 많이 오르고요. 지금 환율이 1430원까지 올라와서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공부하는 게 의미가 지금 별로 이게 의미 자체가 좀 퇴색된 느낌은 아마 드실 거예요. 예, 그래서 더더욱 어렵지만 그래도 오늘 그래서 사실 오늘도 보고서 많은데 아마 여러분들한테 잘 안 들어오실 겁니다. 오늘 같은 날은. 그래서 오늘은 좀 몇 개만 좀 추려가지고 하고 내일 또 해드릴게요. 어차피 이미 다 적어놓긴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방송을 좀 간단히 하고 또 이따가 오늘 장 끝나면 좀 추가적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장은 안 좋지만 일단은 오늘 좀 봐야 될 리포트들 몇 개만. 자율주행 시대가 왔다라는 이제 저희 당사 보고서고 지난주에 나왔는데 제가 이제 주말에 다 읽고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좀 길어요 되게.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은 우리가 앞으로,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안 좋아도 반드시 좀 알아야 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지 저희 당사의 시황 보고서고, 그 다음에 이제 KB에서 나온 좀 보고서입니다. 뭐가 돼야 증시가 올라갈 수 있을지 그걸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과 호주, 캐나다 배터리 밸류체인 구축 본격화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한테는 IRA가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전력기기 회사들, 전략의 셈, 이것도 시황이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것도 되게 길긴 한데, 그러니까 하나솔루션도 있고 인적 분할, 마지막으로 오늘 원익 QNC까지. 이것도 짧은 건 아닙니다. 되게 좀 긴 보고서인데 여기까지 해서 오늘 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저희 남대종 김강수 연구원님이 쓰신 거고,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제 그 자율주행 부품이라든가 이런 전장이죠. 전기 부품, 전자 부품 쪽이 연간 15% 정도 성장을 할 걸로 보여주고 있고, 그 전기차 전환이 되죠. 내연기관에 있어서 구동계, 이제 모터 같은 거죠. 엔진이 빠지고 그게 22%, ADAS 이제 차량 운전자, 그러니까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차 타고 가다가 갑자기 삐삐삐 울려가지고 차선 이탈하면 경보해주고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이제 ADAS가 하는 기능이거든요. 그쪽도 인포테인먼트, 계기판 같은 거, 내비게이션. 그래서 구동계 쪽에서는 이제 전기차 모터, 인버터 등 점유율 상위 업체는 덴소, 보시, 현대모비스고, 국내 업체로는 LG 마그나, S&T 모티브, LG 노텍, 만도가 하고 있고요. AVN이라고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이 줄임말입니다. 요게 이제 요거 관련해서는 그 하만, 삼성이 인수했던 하만이 있거든요. 이게 1위고요. LG전자가 그 다음을 따르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디스플레이 쪽, 그 다음에 통신, 그 안에서 통신하는 텔레메틱스는 LG전자와 독일 컨티넨탈이 1등, 1, 2등을 다투는 것 같고, 센서는 이제 이미지 센서죠. 카메라에 들어간, 이건 모바일은 원래 소니인데 자동차용은 이제 미국의 온세미컨덕터라는 회사가 있어요. 반도체. 이 회사가 1등이고요. 카메라 모듈은 LG노텍과 삼성전기, MC넥스가 수위를 달리고 있고, 렌즈는 세코닉스, 검사 장비는 퓨런티어. 요거는 이제 저희 당사에서도 보고서를 쓴 게 있어서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걸 꼭 너무 강조할 필요는 없겠네요. 아무튼 그렇게 돼 있고, 레이더는 비상장 회사 중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라디아는 이제 벨로다인. 그래서 그 고가 라이다 같은 경우, 라이다는 이제 레이더 같은 건데 빛을 딱 쏴가지고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D 정밀하게 이제 주변 지형이나 이런 사물을 파악하는 데 쓰이는데 너무 비싸요. 그래서 요즘엔 좀 저가형도 나오는데, 국내에서는 이제 비상장입니다.
SOS랩이 현대랑 만도랑 협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MLCC는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면 비싸집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1등은 무라타고요. 그 다음에 TDK, 삼성전기, 타이어 유덴이 좀 뒤를 따르고 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자동차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자부품이 이제 자동차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쪽에 투자를 장기적으로 좀 해야 되는 이유는 명확한 게, 수요가 성장하는 산업에서 큰 수익이 나거든요. 기업도 성장을 하고, 수요가 죽어 있는 산업보다. 예.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그 피터 케이님 같은 이제 분이 슈퍼개미가 됐던 것도 사실 뭐 2차 전지라든가 엔터 같이 이제 성장이 열려 있는 산업. 그분은 그것만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중에 어느 기업이 또 그런 선택을 받을지 모르지만 수요는 열려 있어요. 이 전장 쪽에. 근데 그게 빨리 오냐 늦게 오냐의 싸움이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전장 부품 산업에 투자하는 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시장이 아무리 안 좋았고 금리가 오르고 긴축을 해도 자율주행이나 자동차 시장의 이런 전장화, 이거는 뭐 성장하는 걸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수혜는 좀 커질 것 같고, 또 LG전자는 전장 사업이 흑자 전환했고, 삼성전기도 이제 자동차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10% 중반까지 점점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괜찮고요. 자율주행의 기술 저변이 확대되고 있고, 이제 자율주행 시대가 다가왔는데, 우리가 자율주행 하면은 그냥 차만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로봇도 자율주행이에요.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죠. 예, 그래서 되게 안전적이죠. 예, 이게 정해진 루트를 따라 움직이니까. 그래서 차, 항공기, 선박만이 아니라 국방, 농업, 농기계, 보안, 수색, 공장 여러 분야에 적용이 되고, 오히려 자율주행 차가 좀 느리다는 거죠. 보험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산업이나 이런데 오히려 더 빠르게 자율주행 기술이 확산되고 있고, 뭐 제가 2주 전인가에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인탑스란 기억나시죠? 그 기업이 그 서빙 로봇 아시죠? 예, 저도 이제 식당에서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게 인탑스가 만든 건데 알아서 서빙을 해줘요. 그럼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자율주행이에요. 그것도. 예.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라는 거에 큰 카테고리 안에 차가 들어가 있는 거지, 우리가 그냥 자율주행 차로만 인식하지만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도미노 피자, 스타벅스에서 무인 배송 로봇을 활용 중이고, 드론 배송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기 있죠. 식당에서 무인 배송. 가장 빠른 거는 식당 서빙용, 안내, 지상용 무인 배송. 이게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고, 저사양으로도 가능하대요. 그리고 로봇 회사 중에 아길리티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족 보행 전문 업체인데, 포드와 함께 라스트 마일, 그러니까 제품 떠보는 서비스가, 라스트 마일은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 배송을 해서 소비자한테 딱 건네지는 그 최종 단계, 그걸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 로봇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봇이 그 가서 이제 소비자한테 전달해 주는 거죠. 국내에서 현대차가 제일 적극적이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했죠. 예, 그리고 사족 보행 로봇 스팟이 다이나믹스가 만든 거죠. 여기에 카메라, 라이다, 그러니까 그 사족 보행 로봇 있죠. 스팟이랑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것도 자율주행이에요. 자기가 알아서 뭐 위험을 회피하고, 데이터도 수집하고, 화물도 운송하고, 그죠?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드론도 마찬가지고, 군사용으로 주로 쓰이지만 상업용, 또 요즘엔 소비자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고, 월마트는 짚라인 통해서 최초의 드론 서비스도 시작이 됐고요. 기저귀, 버터밀크, 팬케이크, 종이 접시, 크레용, 쓰레기 봉지, 비타민, 이런 것들을 배송하고 있고, 알파벳자 회사 윙도 미국, 호주, 핀란드에 10만 건의 드론 배송 기록을 달성을 했고, 아마존은 22년 연말에 이제 나올 텐데, 주문하고 30분 내에 드론으로 배송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캘리포니아에서 한다고 합니다. UAM은 이제 날아다니는 드론 택시죠. 우리가 사람이 거기 타서 이동을 하는. 그래서 2035년까지는 100배 이상 성장할 것 같고, 이것도 커지겠죠. 현대차, 조비 에이비에이션, 중국의 이항 같은 그룹이 선두에 있고요. 이 기체를 이티볼이라 그래요. EV톨이라고 그러죠. 이게 수직 이착륙하는 기기인데 전기 항공기입니다. 예.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자율주행 쪽에 라이다 부품도 굉장히, 그러니까 테슬라 라이다를 안 써요. 레이저를 쏴가지고요. 빛을 딱 쏴가지고 앞에 어떤 물체가 있으면 가서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해요. 예. 그래서 타임 오브 플라이트라고도 뭐 용어를 쓰는데, 그래서 이게 옛날에 한정된 분야에 썼는데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늘어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주행 중인 차량과의 간격을 인식해서 자동으로 속도, 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아세요? 이 자동차에 많이들 탑재돼 있죠. 차량 간격을 이용해서 내가 굳이 페달을 안 밟아도 알아서 해주는 거죠, 자동차. 이미 이제 거기에 라이다가 탑재가 돼 있던 거고, ADAS의 핵심 센서로 이제 응용이 되고 있는데, 요즘에 여기 탑재된 차들이 많이 있어요. 뭐 현대차 제네시스 같은 데 다 들어가 있고, 이게 보급률이 이제 앞으로 늘어나겠죠. 근데 여기 이 ADAS 안에 이런 카메라나 레이더 센서, 라이더 센서 같은 게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 시장 규모는 이제 앞으로 4배 정도 성장하고, 이게 자율주행 차만 들어간 게 아니라 로봇 청소기, 드론에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레이더냐 라이다냐 뭐 기술 누이 논쟁은 심한데, 어쨌든 다 합친 게 좋죠. 그리고 테슬라는 아예 뭐 레이더도 없어요. 그냥 카메라만 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단 1%라도 0.1%라도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라이다는 필요하다.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가 다 조합된 게 가장 좋다. 근데 테슬라는 일단 카메라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GM 크루즈가 로봇 택시를 이미 시작을 했는데, 카메라 16개, 라이다 8개, 레이더를 한 18개 정도 탑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이다는 특징이 카메라와 레이더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기상악화, 야간 주행, 이런 실시간 도로 상황을 파악할 때 3차원 데이터로 제공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유용성이 있다. 그래서 뭐 저희 당사에서는 필수 부품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너무 비싸요. 그래서 가격대가 좀 낮아지는 게 요즘에 나오고 있다. 예. 그리고 고정형도 있고 위에서 막 회전으로 막 돌아가는 거, 조그만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모비라이는 이제 인텔이 인수한 회사인데, 이 회사는 라이다를 기반으로 해서 지도를 만들어서 차량을 이동하게 하는 거고, 테슬라는 카메라만 가지고 한다. 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는 딥러닝을 하는데 도조라는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해요. 예. 근데 카메라만 사용하면 좋은 건 비용이 되게 싸집니다. 예. 근데 어쨌든 안정성에서는 아직은 100% 검증은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크루즈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이렇게 운항을 하고요. 이제 미국 일부 지역에서 평가도 되게 좋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GM은 자율주행차를 이제 2023년에 1000대, 26년에 10,000대, 30년에 100만 대로 증산을 한다고 하네요. 예, 아무튼 이런 뭐 식으로 좀 계속 증산을 해서 로보택시 쪽으로, 물론 이제 현대 아이오닉도 그렇게 지금 올해 말부터 그 카카오 T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이제 자율주행 사업을 한다고 했죠. 예. 그리고 크루즈에는 뭐 이렇게 많은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가 달려 있고, 그러니까 통합한 거고, 컴퓨팅에는 퀄컴의 5나노 스냅드래곤 2개하고 인공지능 이제 반도체 같은 게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40개나 되는 센서가 있고, 자율주행 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의 웨이모가 지난 7년간 한 1100만 킬로를 달렸는데, GM 크루즈는 500만 킬로 정도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횟수도 굉장히 적은 편이고, 왜 다른 차량과 도로 사용자에 의해서 발생된 거고, 대부분의 충돌 사고는. 그리고 로봇 드론 이런 데도 지금 기술이 좀 도입이 돼 있고요.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이제 신뢰성이죠. 안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시야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율주행을 할 때도 가장 먼저 그 이제 전방 사항을 주시하고, 전방 사항에 따라서 그 인공지능 반도체가 결국엔 이제 딥러닝을 해서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지금 위험하다, 지금은 뭐 100km로 가면 된다, 이런 걸 계속 이제 연산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주행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인지, 판단, 제어입니다. 인지, 먼저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몸으로 움직이는 거죠, 제어.
요게 이제 자율주행이죠. 그래서 라이다도 많이 쓰이지 않을까 이런 내용이고요. 피런티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기업 중에. 그래서 전장 모바일용 카메라 장비 있죠. 예, 자동차용 카메라 장비에 또 특화되어 있고 부품도 일부 있습니다. 이 전장용 장비가 40% 됩니다. 그래서 하이비전 시스템이 최대 주주고요. 전장용 카메라 장비를 일단 만들고 있습니다. 모듈을 그래서 이걸 통해서 모듈 조립, 검사, 후공정까지 하는 그런 이제 토탈 케어 업체 중에 하나고, 예, 기존의 하이비전 시스템이 이제 애플로 공급하던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LG노텍, 삼성전기, 앱티브 같은 글로벌 회사, 이게 테슬라에 들어가죠. 여기 LG노텍이나 이런 삼성전기가 다수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센서 검사를 내재화했고,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나 전장, 자동차에 좀 특화된 기업이에요. 그리고 라이다 액티브 온라인 장비를 국내 SOS, 이 회사가 이제 라이다 회사거든요. 그것도 관련된 장비를 또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라이다는 이게 그 공정이 2번이나 적용된대요. 그러니까 카메라 모드를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은 장비가 필요한 거죠. 기존 장비보다 라이다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자동차용 카메라, 라이다 장비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서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 올해 상반기는 뭐 많은 이익을 낸 건 아닙니다. 그래서 6.7억 정도 이익을 냈고 올해 전체는 한 2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아무튼 전장용 센서 검사 장비 선도 기업으로 현재 주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밸류로 보면 너무 비싸지만 사실 뭐 자율주행 기업들 밸류로 판단하기 좀 쉽진 않죠. 근데 만약에 피런티어라는 회사가 핵심 회사라면 뭐 저런 밸류는 큰 의미는 없고요. 예, 얼마나 성장하느냐, 그러니까 레퍼런스죠. 얼마나 많은 기업들한테 저 장비를 납품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 PC나 이런 쪽은 많이 죽어 있죠. 스마트폰. 근데 자동차는 커지고 있고, 요게 무인 이동체 그러니까 UAM 같은 거, 자율주행 되게 많아요. 이 전방 산업이. 농기계, 수중 로봇, 선박, 뭐 잠수정까지 있고. 요게 아까 어질리티 로보틱스입니다. 포드랑 같이 하는 요렇게 로봇이에요. 로봇이 움직여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스팟, 보스턴 다이내믹스 4족 보행 자율주행이죠. 이것도 월마트 이게 드론 서비스, 드론 배달. 우리나라는 좀 힘든 게 우리나라 아파트다 보니까, 근데 미국은 저렇게 단독주택이 많아서 이게 그 단독주택 앞에 그 정원에 그냥 놓고 가면 되거든요. 그쪽 주변에. 그리고 관련 ADAS 관련 주요 매출인데 확실히 카메라가 제일 크고, 그 다음 라이더가 점점 약간 두 번째 있는 요거죠. 이게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로 인지하고 판단하고 센서로 감지를 해서 판단하고, 그 다음에 실제 여기 제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지, 판단, 제어입니다. GM 크루즈. 근데 저런 로보택시 있으면 되게 편하겠죠. 예, 그냥 돈만 미리 딱 지불하고, 예, 저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는 대중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하지만 어쨌든 좀 시간은 걸립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센서, 요 라이더입니다. 요런 데 다 달려있죠. 옛날에 이렇게 컸어요. 라이더가. 라이다. 지금은 이렇게 좀 초소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피런티어의 전장용 장비 매출 비중입니다. 이 자동차용이 40%까지 올라갔고요. 요게 액티브 온라인이라는 장비가 핵심이죠. 그래서 이미지 센서와 렌즈 간의 최적 조립 상태를 계산한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60개의 시간당 60개의 카메라 모드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사도 해주고. 그래서 이런 좀 내용이니까 오늘 뭐 시장 안 좋지만 자율주행과 관련한 이제 동사 보고서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하반기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사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뭐 보고서 보여드리는 게 뭐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뭐 이게 사실 뭐 공부하는 것도 맞는데, 그래서
오늘은 좀 내일 더 해드리고 오늘 좀 시황 위주로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뭐 지수가 중요하니까 먼저 자율주행은 그래도 꼭 한번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지금이라도 좀 팔아야 되는가 요런 이제 내용인데 저희 당사에서는 어쨌든 지금 너무나 딥밸류다. 너무나 많이 내려왔다. 요런 내용이고요. 달러 기준으로 44% 빠졌고요. 오늘 빠져서 뭐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외국인들이 느끼는 건 지금 지수가 고점도에 반토막 났어요. 환율 가미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실제 가치는 PBR 기준으로 0.87배로 극도의 저평가 상태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쨌든 자본 총계이 계속 올라가요. 돈을 벌면. 그래서 내년 말 기준으로 보면은 시총이 2175조 정도 되니까 지금 PBR은 0.8배까지 떨어지고요. 내년에 이제 한 배,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 배 속도가 한 배가 PBR 한 배가 2600 정도 돼요.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은 저평가돼 있다. 코스피는 뒷벨도. 근데 마땅히 살 게 없다는 거죠. 워낙 지금 시장상이 악화되다 보니까. 그리고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배당이 매력이 없어요. 국고채 3년 금리가 4%거든요. 배당이 2.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주식보다 채권이 더 매력이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도 주가에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달러 환산, 네, 고점 대비 하락폭인데 굉장히 지금 큰 편이고요. 외국인 지분율은 이렇게 떨어졌고 30%가 안 됩니다. 그리고 코스피 여기 자본총계 추정치인데 올라가죠. 자본은 계속 쌓여요. 적지 않나면. 시가총액 그 자본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만큼 지금 절대 저평가 구간이고 레벨도 너무나 낮은 그런 상황인데 이제는 코스피 PBR 이렇게 낮은 위치 0.8배까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요건 이제 배당 성향이 높고 배당 수익률도 높은 기업들 그냥 이게 퀀트로 추려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은 그냥 있다는 건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그전에서 나왔던 얘기는 이은택 연구원이 흑묘백묘라고 이게 뭐냐면 덩샤오핑이 옛날에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상관없죠. 지만 잡아라. 그러니까 지금은요 금리만 떨어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나쁜 이슈든 그 나쁜 이슈로 인해서 금리가 떨어진다. 인플레, 경기 침체 우려. 경기 침체 우려로 빠지는 건 굉장히 좀 나쁜 거죠. 그렇지만 그거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플레가 꺾이고 연준이 통화 정책을 비둘기 쪽으로 완화 쪽으로 바꿔서 금리가 떨어진다. 이건 너무 좋은 거죠. 이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묘백묘 쥐만 잘 잡아라. 그게 결국엔 국채금리다. 그래서 국채금리가 꺾여야 시장이 좀 돌릴 수 있을 것 같다.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게 영국이 대규모 감세를 했는데 감세는 좋은 거죠. 이 증시에는. 예, 그러니까 감세 정책은 이 증시 자체는 되게 호재예요. 예, 경기 부양이니까 당연히. 예. 근데 이 감세 정책을 발표했는데 증시는 폭락을 했습니다. 왜냐? 파운드가 폭락하면서 그러니까 좋은 뉴스인데 악재가 된 거예요. 미국의 제조업 지표도 좋게 나왔는데 악재. 그러니까 경기 지표가 좋으면요 악재입니다 지금. 그래서 2018년에는 트럼프가 감세하면서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미국은.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먹히지 않고 있어요. 좋은 호재가 악재가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번 주에 뭐 블라드, 브레이너드, 연준 의장까지 발언이 많은데 좀 시장을 달래줄 발언을 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연준이 지금 너무나 공격적인 긴축 스탠스를 펼치고 있고 2018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연준 의장이 파웰 의장이죠. 전 세계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혼자 막 그냥 금리 올린다는 시그널 주고 실제 올리고 나서 증시가 폭락을 했습니다. 근데 6개월 후에 금리 인하해 버렸어요. 자기가 실수했다. 연준 의장 말이 절대적인 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은 연준 의장이 자기 실수를 만회하려고 더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경기 이제 꺾일 텐데 이러는 게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물가는 지금 잡혀가거든요. 유가 폭락했잖아요. 물가는 지금 잡혀가는 분위기인데 긴축을 너무 세게 합니다. 이게 좀 가장 큰 좀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뭐 물론 이게 제가 보고서 되게 많이 써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보고서 마무리하고요.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내일 오늘 못한 거는 내일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바로 시황으로 좀 넘어가서 오늘 주식시장 그냥 뭐 보기가 싫을 정도로 폭락을 했습니다. 그냥 전저점을 깨는데 험악하게 깼고요. 지난번에 여기 전저점 깨고 폭락 반등. 오늘은 그냥 코스닥이 무려 5% 폭락했습니다. 지난번에 연달아 한 4% 두 번 빠진 적이 있는데 저런 폭락 뒤에는 항상 급반등은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은 누가 폭력이라 그러더라고요. 폭락이 아니라 증시가 폭력, 증시 폭력이다. 이런 좀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너무 두려움이 컸던 시장이고 이틀째 지금 폭락해버렸죠. 그래서 신저가로 내려왔고 우리나라 증시는 코로나 전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코로나 그 전으로 돌아갔어요. 그럴 정도로 지금 너무나 많이 하락을 해버린 상태고 반전의 실마리를 좀 찾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요. 뭐 그냥 안 좋아요. 지금 뭐 시총 상위 기업들 본다는 게 참 의미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오른 기업은 대우조선. 대우조선은 왜냐면 그 하나가 인수하는 게 확정됐더라고요. 아까 공시 떴어요. 공시가 떴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참여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주인을 찾는 건 좋지만 조심해야죠. 왜냐면 3자 배정 유종을 하면요 2조 원이에요. 지금 시총이 2조거든요. 시총이 2조인데 주식수가 2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주당 가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M&A 한다고 좋아할 게 아닙니다. M&A 한다고 물론 이제 주인 찾는 거는 하나 입장에서 좋을 수 있는데 마냥 이거를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하나가 참여하니까 뭐 대우조선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주식수가 2배로 늘어납니다. 조심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그룹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왜 인수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왜 인수를 하는 거죠? 부채가 10조인데 저희 그 대우조선행 부채가 10조예요.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요 혹시라도. 아니 지금 하나는 지금 방산하고 태양광 2개가 주력이잖아요. 인공위성 3개. 여기 집중할 돈도 부족할 텐데 아니 왜 여기 굳이 조선에 2조를 쓰는 거죠? 아니면 그 돈이면 차라리 배당을 해주든가요. 주주들한테 배당하면 훨씬 나을 텐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래서 하나그룹 좀 리스크가 굉장히 커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개인적인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냥 매각을 바라보는 그냥 약간의 그건데 아무튼 좀 그러네요.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하나 시스템이 일단 참여한다라는 공시가 떴습니다. 하나 솔루션은 모르겠네요. 이게 하나 솔루션은 지금 분할까지 했으니까 안 하겠죠. 그 하나 솔루션이 참여 안 하면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그 만약에 그 참여를 하게 되면 하나 솔루션 주가에도 안 좋아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뉴스는 체크해 보세요. 또 오늘 지수도 안 좋지만 일단 하나그룹이 대우조선 인수한다는 그런 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좀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통신주 괜찮았고요. 삼성전기는 뭐 오늘 홍콩이 좀 방역 푼다는 얘기가 있어서 좀 강했습니다. 왜냐면 중국이 제로 코로나 이제 좀 완화시킬까봐. 그리고는 다 폭락이고요. 이게 정말 말이 됩니까? 이게 콘텐트리 중앙이 12%, IS 동서가 11%, 하나 에어로가 인수한다고 10%, 현대건설기 10%, PI 첨단수지, GS가 8%, 두산에너빌리티 8%, 그냥 처참합니다. 솔루엠, 코스모화, 또 하나시스템, 동원시스템즈, 한세실업, 이 기업들이 지금 무슨 죄가 있는 거죠? 한국카본, 풍산, S오일, 동국제강,
LX 일렉트릭, 만도, 에이프로젠, 포스코인터, LG화학도 폭락을 했고요. 기본이 5%예요, 그냥. 그나마 오늘 뭐 삼성전자가 좀 덜 빠졌고요. 지수에 비해선 하이닉스도 그나마 좀 선전은 했지만 오늘 시장은 그냥 폭력적이었고, 특히 그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의 주가 하락폭이 되게 컸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예, 에코프로 BM도 있었고, 그죠? 야, 참 심하네요. 오늘 코스닥 보시면 에코프로 BM, LNF 2차 전지 소재가 다 망가졌어요. 폐배터리까지. 그러니까 그냥 무차별적으로 던진 겁니다. 기존의 주도주까지 그냥 아랑곳 않고 던져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섹터도 안 좋았고요. 다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통신주만 올랐네요. 나머지는 다 폭락 했고요. 자전거 관련주가 특히 많이 빠졌네요. 영화 관련주는 아까 그 콘텐트리 중앙 같은 게 쇼박스부터 무차별 투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급은 근데 이런 급락장이면 개인이 사야 되잖아요. 오늘은 되게 좀 특이한 게 뭐냐면 개인이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장 막판에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절매를 했습니다. 장 막판에 던져버렸어요. 주식 기관이 받아갔어요.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이 다 받아가고 개인이 손절매. 내일 한 번 더 흔들릴 수 있어요, 반대 매매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과거랑 다른 점은 이런 급락장에 보통 외인 기관이 던지거든요. 근데 개인이 던졌다는 게 좀 다른 거랑 좀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이 그동안 좀 버티다 오늘은 못 견디고 손절매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개인들의 손절매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오늘 외국인들은 전기전자 많이 팔았고 나머지 섹터는 샀어요. 기관 다 샀고, 뭐 조선주 빼곤요. 개인은 뭘 팔았냐면 금융주는 좀 샀어요. 이 조선주 일부랑. 그렇지만 오늘 화학, 전기전자부터 해서 거의 전 업종을 다 손절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다 안 좋은, 뭐 이게 좋은 게 없었고 증시도 붕괴되고, 뭐 하락한 이유는 뭐 한두 가지는 아니에요. 근데 제일 문제가 강달러입니다. 이 달러 때문에 증시가, 예, 달러입니다. 달러. 전 세계 증시가 다 안 좋고요. 특히 여기 원달러. 예, 뭐 미쳤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게 정상이 아니죠. 지금 환율이 1080원에서 너무 과할 정도의 지금 환율 상승이 나오는데, 달러가 좀 꺾여야 될 텐데 달러가 전혀 꺾이질 않고 있어서 좀 걱정입니다. 근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금 한미 통화 스와프도 안 된 것 같고요. 안 된 것 같아요. 뉴스를 보니까 통화 스와프를 안 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게 더 좋다. 아니 근데 그게 통화 스와프를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혹시 모를 비상사태 대비하는 거고 심리적인 효과가 크단 말이에요. 통화 스와프를 당연히 해야죠. 근데 못한 것 같아요. 지금 딱 그 뉴스 나오는 거 보면 한미 통화 스와프도 안 된 것 같고, 예, 거기다가 뭐 공매도는 안 해도 된다, 금지를.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 필요 없다, 이렇게 또 뉴스 나왔더라고요. 아니 공매도 금지 해야죠. 왜 안 합니까? 그 전에 미리미리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매도 금지도 안 하고. 증시 안정기금 있어요. 그거 투입할까요? 그것도 미리미리 투입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런 것들. 이제 이렇게 또 급락하고 나면 이제 며칠 또 빠지잖아요. 그럼 얘기 나올 겁니다. 또. 그러니까 좀 답답해요. 개인적으로는 되게 좀 왜 이렇게 선제적으로 못할까, 그런 게 좀 약간 답답한 좀 상황입니다. 예, 뭐 여러분은 저보다 더 그러시겠지만, 예. 아무튼 뭐 망가져 버렸습니다. 오늘은 뭐 증시도 폭락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에 문제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시장이 망가졌다.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그룹은 왜 대우조선을 또 인수를 하는지
뭐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대우조선도 어쨌든 대규모 유증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마냥되고 좋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아무튼 삼자배정, 예, 유상증자 공시가 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예, 일단은 1조 원 정도의 요거를 취득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1조 원입니다. 1조. 예, 어마어마한 돈을 거기다 투입을 하는 거죠. 예,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오늘 시황은 뭐 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그래서 오늘 뭐 보고서도 물론 제가 보고서 내일은 다 보여드릴게요. 내일은 뭐 또 보여드리겠지만, 오늘은 뭐 여기서 더 뭐 말씀을 드리는 게 큰 의미가 좀 없는 것 같아서, 예, 요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뭐 옛날에 만든, 그러니까 예전은 아니고 이제 최근에도 좀 만든 자료가 몇 개 있는데, 그것만 몇 개만 좀 가져왔는데, 그 진단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처분 소득 감소의 원인은 고물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너무 높잖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물가가 왜 높죠? 물가가 왜 높을까요? 예. 에너지 가격, 운임, 통화량, 재화 뭐 이런 건데, 주거비 때문이죠. 이게 안 내려갑니다. 물가 높으니까 금리 올리죠. 금리 올리면 수요 둔화, 비용 증가, 투자 감소, 달러 강세. 안 좋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비스포크란 데서 추정한 건데, 내년 이제 그 0.2% 정도 금리가 보통 월간 단위로 올라가요. 미국 같은 경우. 그걸 계산을 해보면요, 내년 5월에 3.4로 떨어집니다. 금리가. 예. 그렇게 보시면 일단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그 금리가, 그러니까 왜 이걸 적어드리냐면, 내년에 뭐 4.5까지는 오르겠죠. 미국 금리가 지금 상황에서 4% 이하로 물가가 떨어지면 돼요. 4% 이하로 떨어지는 시기가 빠르면 4월, 늦으면 5월이거든요. 예상대로 더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긴축 스탠스가 완화되는 거죠. 그걸 좀 기대하는 거고. 그래서 물가가 이렇게 꺾이면요, 금리 꺾이고 수요 오르고 비용 둔화되고 투자. 그러니까 이게 물가가 모든 원인이에요. 얘를 잡아야 됩니다. 항암제를 투여해가지고 얘를 없애버려야 되는데, 지금 효과는 나고 있어요, 조금씩. 왜냐하면 금리라는 엄청난 지금 항암제를 지금 쓴 거예요. 이 항암제 쓰다 보니까 물가가 좀 낮아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실제. 너무 천천히 낮아지는 거죠. 근데 어쨌든 물가 잡히고 금리 떨어지면 수요 증가하죠. 비용은 감소하고 투자는 늘어나요. 기업들이 금리 낮아지니까 달러는 약해지고, 그럼 이익 증가, GDP 증가합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빨리 될 수 있는 시나리오도 있었는데 늦어져 버렸어요. 몇 달 더. 그래서 그 충격파가 지금 고스란히 전해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PBR 보시면, 요거 이제 당사 자료입니다. 그래서 PBR 한 배가 2,600포인트고요. 0.9배가 2,330인데 지금 0.87배까지 떨어졌고, 지금 우리나라 보통 이렇게 위에 보면 한 배에서 이렇게 뭐 2배 이렇게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0.9배에서 그 여기가 맨 밑에가 0.9배고요. 여기가 1.2배거든요. 왔다 갔다 해요, 항상. 네, 그래서 0.9배 이하에서는 좀 늘리고 1.2배에선 줄이는 게 사실은 이제 가장 좋은 전략 중에 하나인데, 지금 뭐 더 빠져버리니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PBR 기준으로도 굉장히 저밸류 구간이고, 그 다음에 이건 옛날에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자료인데, 그 1년 이하의 단기 전망은 운이고요. 3년은 철학이고, 3년 이상 이어진 약세장은 없었는데, 이게 강세장, 약세장, 강세장, 약세장 이렇게 나눈 거예요. 진한 선이 강세장이고, 예. 그리고 진짜 57개월 동안 횡보장도 있었어요. 이때 부자가 많이 나왔어요, 사실. 그때 종목 장세여가지고. 언젠가 끝나죠, 약세장은. 근데 지금 약세장이 벌써 1년 3개월 이어지고 있습니다. 15개월째. 예. 근데 3년 이상 이어지는 약세장은 없었고요. 아무리 길어도. 근데 지금도 약세장인데 언제 끝날지는 모르죠.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 보면 참 파란만장했죠. 근데 그렇게 망한다 해도 시장은 꾸역꾸역 올라갔어요, 결국에. 그리고 이것도 신영의 그 김학균 센터장님이 써주신 건데, 자료에 제가 그냥 요거를
직접 그 데이터 그대로 써놓은 거고, 그 하루 투자하면 어차피 반반이고요. 하루 투자했을 때는 상승과 하락 확률이 그래도 상승이 더 높긴 높아요. 평균 수익률은 0.75%. 근데 1년, 5년 이건 뭐 그냥 이론적인 겁니다. S&P 500에 10년 투자했을 때는 평균 수익률이 125%, 상승 확률이 88. 잃을 확률이 더 힘들어요. 잃기가 더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뭐 이런 말이 안 들리시겠지만 장기로 더 여유를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보면 비관론이 극에 달했습니다. 불베어 인덱스거든요. 저희 당사 자료인데, 예. 공포 여기로 갔다는 건 공포스럽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하나의 어떤 섹터인데 한번 고민해보세요.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고 최악이지만 아까 자율주행 우리 공부했잖아요. 예. 나머지 뭐 내일 또 제가 공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자율주행 구조적 성장 맞죠? 이걸 부인하시지 않을 거예요. 몇 년 전에 그 전기차, 배터리 회사들, 그리고 아이폰 기업들 기억나세요?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무슨 생각 들었어요? 저는 아이폰 처음 샀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3GS. 저도 아직도 그래요. 그때 왜 그걸 투자로 연결을 못했을까 당시에. 그 생각이 많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왜냐면 아이폰 3GS가 10년 전인가 2009년에 처음 나왔을 때 대부분 다 그랬어요. 아이폰? 근데 뭐 어쩌라고. 예, 불편해. 왜냐면 이제 이거 터치를 해야 되고요. 뭔가 좀 불편해 보여요. 그래서 그리고 굳이 통화만 하면 되는데 왜 이걸 써야 되지? 이런 느낌이었죠. 왜냐면 PC가 있었으니까. 굳이 스마트폰이 왜 필요할까? 근데 거기서 통찰력을 발휘하신 분은 부자가 됐죠. 아이폰 시대가 열렸고 삼성도 많은 돈을 벌었고 거기 부품 납품 회사가 막 10배씩 올랐어요. 실제. 그게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죠. 그죠?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가 구조적 지금 시장은 너무 안 좋아요. 그건 맞아요. 근데 그 안에서 뭔가 변화되는 거, 구조적으로 성장할 게 뭔지. 그래서 요건 갔잖아요. 올해 갔죠. 이쪽에 기억나시죠? 에너지 확보, 탈탄소, 거기에 전쟁 나가지고. 그래서 태조 이방원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 내년까지 이어질지는 저도 모릅니다. 올해 우린 이걸 봤어요. 그러면 다음은 또 뭐가 될까 고민하는 거죠. 그럼 패러다임 변화, 4차 산업혁명. 지금 전 세계가 투자하려고 그래요. 경기 살리려고 정부가 돈 투자하죠. 아무데나 투자하는 건 아니고, 예, 중앙은행은 긴축을 하지만. 그래서 거기서 좀 갈게 간다 뭐 이걸 떠나서 여러분이 한번 여기다 빈칸을 채워보시란 얘기예요. 또 뭐가 있을까? 4차 산업혁명 말고도. 근데 여기에 내일 모레인가요? 그 이번 주 금요일이죠. 인공지능 데이. 왜 할까요? 테슬라가 그냥 보여주려고? 아니죠. 로봇을 보여줘서 로봇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시장을 만들겠다. 모빌리티. 내년에 DDR5, OLED는 이제 아이패드나 XR, VR 들어갈 거고, 메타버스 할 겁니다. 할 가능성이 높죠. 지금은 죽어 있지만 메타버스 시장도 열리고 있고, 이제 아까 우리 공부했죠. 자율주행 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수많은 기술들, 라이다 센서, 거기 들어간 카메라 많아요. 또 전장 부품 우리 공부했죠. 옛날에 그 뉴프렉스 같은 거. 이게 이대로 끝날 이슈인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안 좋지만 이런 얘기를 해도요 기회 안 들어와요. 당연히. 예, 오늘은. 근데 고민을 해보세요. 내가 투자한 기업이 이런 데 속해 있는 기업들인가 아닌가, 요걸 좀 고민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지금. 예. 내가 보유를 했을 때 나중에 이 거대한 수요 그 어떤 그 파도에서 같이 가는 그림이 나올까, 아니면은 점점 역성장하고 망가지는 건지. 예. 그래서 오늘도 제가 보고서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IT 기업들이요 이런 전장 부품에도 많이 들어가요. 실제 스마트폰 쪽에서 그런 게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한다면, 예, 고민을 좀 해볼 시기는 아닌가. 그래서 지금 뭐 급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뭐 이 상황에서 증시가 어떻게 바로 올라가겠습니까? 다 망가졌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지만 우선순위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업을 한번 포트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런 데 속한 기업인가, 이미 많이 올라갔으면 하면 안 되겠죠. 너무 오른 기업은 할 필요는 없어요.
급 나간 거 중에 요런 그러니까 하나의 예시예요. 요거 말고도 많아요. 찾아보세요. 요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뭐 꼭 여기에 속해 있다가 아니라 내일 또 보고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오늘 나왔던 보고서 중에 나스미디어라고 아시죠? 나스미디어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잘 아는 광고 기획사인데, 옛날에 우리 공부 한번 해봤죠. 그 넷플릭스에 이제 넷플릭스가 광고주를 도입했고요. 요금을 싸게 하는 대신에 광고를 틀어줄 거예요. 대신에 싸게 돈을 받는데, 그 광고를 누가 만들까요? 동영상 광고 1등이 사실 나스미디어거든요. 뭐 물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넷플릭스의 결정에 달려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죠. 기존의 광고회사 중에 이제 OTT 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요건 성장하는 거죠. 그런 거. 그 다음에 DDR5 내년에 나옵니다. 올해는 아니에요. 올해 인텔 때문에 망했어요. 인텔이 또 연기시켜가지고. 내년에 안 하겠습니까? DDR5와 관련된 회사들 있잖아요. 찾아보시면. 우리 다 공부했어요. 그런 기업들. 예, 있겠죠. 내일 또 그건 보고서 보여드릴게요. 근데 아무튼 이런 변화에 계속 좀 고민을 해보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표를 좀 만들어서 보여드린 겁니다. 뭐 거창한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섹터나 어떤 산업에 투자를 해야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나중에 큰 또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건 수요 성장이 있고요. 아까 아이폰 말씀대로, 예, 어쨌든 금리가 오르건 물가가 오르건 간에 이쪽은 성장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거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기억나시죠? 몇 번 보여드렸죠. 성장의 크기가 투자 핵심이다. 이미 성장한 거 말고 성장할 수 있는 침투율이 낮은 거, 여기 뭐 AR, VR 그죠, 많죠. 이제 막 성장하는 것들, 폐배터리도 있을 거고. 근데 너무 많이 단기에 주가 오른 거는 조금 기다려 보셔야 되겠지만, 여기 뭐 자율주행, 또 한 가지가 망가졌다 회복되는 거, 면세점, 타이어, 해운, 뭐 그런, 뭐 벌크 해운, 그죠? 이거 벌크 해운입니다. 컨테이너선은 아니고. 해외여행. 근데 반도체는 지금 망가지고 있고, 철강도 망가지고 있고. 근데 지금 많이 빠졌죠. 예. 근데 고점 찍고 꺾이는 거. 이런 백화점은 사실상 이제 거의 어느 정도 성장보다는 유지만 하면 좋죠. 좋은데 아무튼 이미 업황은 많이 회복됐고, 요건 뭐죠? 컨테이너선. 컨테이너선은 작년이 너무 좋았는데 올해는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기업의 산업의 사이클이 지금 어디가 있나, 회복 단계인지, 지금 폭락하고 있어서 바닥을 향해 가는 건지. 그러니까 반도체도 지금 뭐 판다 산다 보다도 분명히 많이 내려왔잖아요, 사이클상. 예. 그럼 한번 기다려 보는 거고, 아니면 구조적 성장인지, 이거를 계속 고민하는 게 지금은 너무나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어떤 얘기를 하시든 간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환율이 1,400원 가고 막 이렇게 올리고 난리가 나고 지수 2,000 깨지지만이, 그 얘기 계속 날 겁니다. 예, 뭐 난리가 났다, 뭐 금융위기 온다, 아마 이 얘기들이 유튜브 상에도 도배가 될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얘기들이 무슨 도움이 되냐 이거예요. 지금 당장. 예, 뭐 2천 깨지면 여러분이 정리하실 겁니까 지금? 예, 그리고 지금 정리하고 2천 깨면 또 살 겁니까? 못 삽니다. 사기 쉽지 않고, 지금 정리하면요 나중엔 못 사요. 예, 그러니까 지수가 뭐 여기서 또 내일 바로 오를 수도 있고요. 근데 뭐 지수보다 여기서 이제 진짜 이건 너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식으로 내가 포트 꾸릴 거냐, 이거를 좀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아까 자율주행은 한번 보여드렸지만, 내일 또 뭐 우리 배웠던 기업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일 또 제가 그런 오늘 못 해드렸던 그런 보고서나 다 해가지고 내일 나오는 보고서까지 해서 설명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저도 뭐 힘드네요. 힘들고 정말 이런 폭락장이, 이런 폭력장이죠, 폭력장. 네, 이런 이제 폭력적인 장이 와서 너무나 어려운데, 여러분들 좀 기운들 내시고 또 좀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너무 고생들 하셨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정상적으로, 오늘은 좀 보고서 몇 개밖에 못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내일은 좀 정상적으로 보고서들 다 나머지 오늘 못 해드린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좀 못 해드린 게 여기 뭐냐면 뭐 치왕 보고서도 몇 개 있고요. 원익 QNC 좀 있었고 오늘 보고서 나온 것들입니다. 사실 쿼츠 설명, TLB 요게 DDR5 관련주예요. TLB 우리 배웠죠. 옛날에 한번 공부해봤죠. 신한에서 나왔던 자료고 보고서 되게 많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CNC 인터 이거 화장품 ODM 옛날에 박종대 연구원님. 근데 박종대 연구원님이 아쉽게도 제가 뭐 얘기해도 되겠죠. 어차피 뭐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박종대 연구원님이 애널리스트 이제 그만두신대요. 좀 안타깝습니다. 뭐 다른 좋은 데로 가시는 것 같아요. 증권사 말고 완전히 업이 달라요. 저한테 연락을 해주셔가지고 그 화장품 박종대 연구원님은 이제 그만두신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박종대 연구원이 예전에 한번 CNC 인터도 한번 쓰셨죠. 그리고 아모텍하고 아모그린텍 IR 한 거 있었고 나스미디어 IR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아스플로라고 한번 공부해보세요. 아스플로 반도체 부품 신규 상장 기업입니다. 영업무역홀딩스까지 이런 거 있는데 요런 기업들은 이제 내일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 좀 힘내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한편으로 너무 죄송스럽고 아무튼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